경상북도의 역점 시책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 관련 예산 처리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계속 미뤄지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고령 딸기가 본격 출하되면서 수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처럼 경북 내륙의 외씨 버선길이 주목받으면서 주민 협동조합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질화 알루미늄 분말 제조법을 새로 개발한 지역의 과학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여전히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좀처럼 쉽게 꺾이질 않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4.1도, 봉화는 영하 14.7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5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여전히 찬바람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계속해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울진과 영덕,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로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역점 시책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 관련 예산 처리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계속 미뤄지면서 이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예산 처리가 잇따라 보류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청도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조성사업 국비 18억 원,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국비 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박근혜표 사업으로 분류해 전액 삭감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야당은 새마을 창조경제, 박근혜, 공화공원, 정권 유지에 무슨 홍보비, 광고비 이런 건 막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삭감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보류해놨는데 일반 사업들도 다 새마을자를 붙여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살펴보자는 입장이에요.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올 연말까지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예산의 일부 삭감이나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라야 12월 31일까지 안 가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상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시가 수도 계량기 동파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파가 계속되면 수도관이나 수도 계량기가 동파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계량기 보호통안을 헌옷이나 소음, 신문지 등으로 가득 채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뚜껑은 항상 닫아두고 노출된 수도관은 헌옷이나 보온 덮개로 잘 감싸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 계량기 보호통이 파손되거나 동파되면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상승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에 비해서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0.45% 올라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0.29% 오른 경북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남, 충북, 강원 등이 뒤를 이었고 제주와 전남, 울산 등은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역시 대구가 0.45% 올라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과 경북, 인천, 경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고령 딸기가 본격 출하되면서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출하가 한창인 고령 딸기 재배 단지를 박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년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고령 딸기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딸기를 재배하는 손길이 마치 어린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얼굴엔 수확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생산된 고령 딸기는 국내 대형 마트 등지에 납품되거나
3배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태국에 이어 올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등으로 수출 길이 열렸고 내년엔 15톤 이상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러시아 사할린 및 블라디보스톡으로 주 3회 2톤씩 10톤 정도의 물량을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은 예년보다 좋지만 제주 감귤 등 대체 과일의 등장과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가격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2kg 산지 출하 가격이 지난해 26,000원에서 올해는 4,000원 싼 22,00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붉은 자태와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향으로 이름이 난 고령 딸기가 올해도 농가 소득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줄 것이란 기대를 안고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구미 지역 수출이 올해 목표액인 36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구미세관은 지난달까지 수출 기준 잠정 집계액이 340억 달러로 이달 말까지 올해 수출 목표액 360억 달러를 1, 2억 달러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미 지역 수출 증가는 전자제품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휴대폰 수출이 지난해 대비 26억 달러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가 3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512명의 명단을 오늘 시군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합니다. 512명 가운데 개인은 391명으로 298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21개 업체로 249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2.3%가 줄었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3%나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개시 결정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업활동에 대해 국세가 부과됩니다. 기념품 판매대를 운영하는 독도 주민이 그 주인공인데요. 국제법적으로 영유권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가 올봄 선착장에 문을 연 기념품 판매대입니다.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독도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와 손수건을 구입합니다. 무선 단말기도 설치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영수증에는 사업장 주소와 함께 부가세 금액이 찍힙니다. 다음 달에는 세무서에 영업소득을 자진 신고한 뒤 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내 나라에서 내가 버린 돈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랑스럽습니다. 1902년 대한제국 사료에 따르면 당시에도 독도에서 강치와 미역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 끊겼던 국세 부과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얘기를 들은 한 정치인의 제안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독도 거주민의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 국제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국세청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이제 나라의 세금까지 부과되는 명실공히 우리 땅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명예심을 높이기 위한 호국영웅 기장 수여식이 대구에 이어서 경상북도에서도 열립니다. 오늘 오전 경주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6.25 정전 60주년을 맞아 호국영웅 기장령을 제정한 뒤 특별 제작한 호국영웅 기장을 정부를 대신해 경상북도가 수여하는 것으로 도내 생존 참전 유공자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는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을 기려 정부에서 수여하는 기념장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참전 유공자에게는 시군 주관으로 별도의 전수식을 열어 전달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이 오늘부터 1995년생을 대상으로 내년도 징병검사 일자 장소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합니다. 내년도 징병검사 일자 장소 본인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 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합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처럼 경북 내륙의 웨시버선길이 새로운 자연 탐방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년간 70만 명이 다녀가는 등 1차 사업에 호조에 힘입어 주민 협동조합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과 강원도 4개 지역을 240km의 자연 탐방로로 묶어낸 웨시버선길 사업이 4년차를 맞았습니다. 계곡과 금강송이 어우러진 탁월한 자연 경관에 고택 등 문화자원을 넘나드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주 올레길 성공 이후 본물을 이루었던 탐방길 코스 가운데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웨시버선길이라는 생태 탐방길을 공동으로 조성해서 3년 만에 누적 탐방객 수 70만 명을 기록한 것이 반면 노령화된 현지 주민들의 무관심이 길 체험의 생동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말기업이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일부를 통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방로 주변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건립이 추진됩니다. 정부 지원이 3년 더 연장되긴 했지만 결국 탐방길의 성공적인 안착은 자발적 주민 참여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주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홍보 마케팅을 통한 걷기 행사도 확대하면서 앞으로 이 웨시버선길이 대한민국의 대표의 길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자문단도 꾸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의 연계 협력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웨시버선길이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될지 지역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2일 저녁 7시 30분부터 대구시민회관 그랜드 콘서트홀에서 송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을 비롯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연주하고 지난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3위에 입상한 조성진 씨가 협연을 합니다. 공연 후반부에는 역동적인 리듬이 돋보이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음식점 폐업 신고를 할 때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만 해도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음식점업과 소독업의 폐업 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폐업 신고 간소화 대상을 통신 판매업과 담배 소매업, 게임 제작업 등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주 구간이 확장됨에 따라 경주 나들목과 요금소도 이전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경주 요금소를 2016년까지 시내 방면으로 150m를 이전하기로 하고 서라벌대로를 넓히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경주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까지 총 사업비 8천억 원을 들여 영천에서 언양까지 55km를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실시한 개발 촉진지구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영천시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수기관에는 문경시와 성주군을 각각 선정하고 기관 시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 촉진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서면과 현지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영천시는 국비 집행과 민자 유치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LED나 반도체 같은 전자기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소재가 바로 이 질화 알루미늄인데요.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 업체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싼 돈을 주고 이 소재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20년 연구 끝에 이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새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보다 더 싸면서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질화 알루미늄 분말 제조법을 새로 개발한 정우식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질화 알루미늄 분말 만드는 기술을 20년 넘게 연구해오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분야의 연구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원래 제 전공은 세라믹 분말 전공이 아닙니다. 제 전공은 무기화학인데 우연히 질알루미늄 분말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물리성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합성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전공에서는 어프로치 하면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탄소를 섞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탄소를 태워야 되는, 합산한 뒤에 태우는 공정이 있는데 그 태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 공법에서는 탄소를 아예 섞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소를 이제 고철에 쓰는 경우, 저 경우는 이제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탄소를 기체로 사용해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저도 그 반응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됐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딱 한번 했을 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왜 되는지 처음에 됐으니까 분명히 될 걸 확신을 갖고 그걸 이제 일어난 이유를 찾는다고 한 1년 가까이 이제 세월을 보내가지고 오늘 같은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화 알루미늄 분말이 방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열을 차단하는. 그래서 LED나 반도체 같은 이 전자기기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앞으로 이제 지금 LED가 많이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면에서도 더 효용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점점 이제 국내에서도 그게 LED 관련해가 기판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가진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파우더 원료가 지금 수급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회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화가 성공하면요 국내 수요를 일단 충족시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도코야마사보다 더 나은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를 받은 정 교수의 신기술은 국내 한 업체에 이전돼 상용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분야도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믿고 2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온 과학자의 우직한 뚝심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적 이익을 늘리는 쾌거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 주신 분들입니다. 남산면 이장협의 회원 일동 30만 원, 성주군 수륜면 5천일이 주민 일동 22만 원, 성주군 수륜면 송계일리 주민 일동 29만 원,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주민 일동 41만 원, 박천호 씨 10만 원, 평리 이동 배성규 씨, 이성규 씨 각각 10만 원, 달성군 주식회사 선일로에스 10만 원, 청운맨션 배도규 씨 30만 원, 달성군 주식회사 디오시스템에서 3만 원, 가마솥 할매매운탕 3만 원, 가창 소문난 오색쌀찜빵 3만 원, 성주군 수륜면 봉양일이 주민일동 21만 원, 달성군 강대원 씨 5만 원, 달성군 가창 어린이집 만 원, 강희옥 씨 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좀처럼 쉽게 꺾이질 않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1도, 봉화는 14.7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5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니까요. 계속해서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김천은 영하 9도, 상주는 영하 7도로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5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낮 기온은 3도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경주는 현재 영하 7도, 포항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내일 밤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